8천만 원 정도 들었겠죠. 그죠? 근데 카카오톡의 가치가 8천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투자하는 회사가 있어요. 카카오톡에. 투자하는 회사가 여러 회사인데 합쳐가지고 1,000억 좀 안 되게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지분 확보한 거는 20%가 안 돼요. 한 15% 남짓 됐었는데 그 정도 보면 사실 카카오톡에 아주 쪼가리만 산 거죠. 카카오톡 전체로 보면 5천억이 넘어요. 좀 황당하죠. 앞에 업무 전산화 방식으로 만약 했다면 8천만 원이면 되는 소프트웨어 가치예요. 근데 이쪽의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가치를 안 본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고 있고 얼마나 필수로 쓰이고 있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맞춰서 금액이 산정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도 좀 특이한 경우인데 페이스북 직원이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최근에 페이스북이 상장을 했죠. 기업가치 인정을 받았죠. 기업가치 인정된 게 120조에 있습니다. 1,000명에서 120조라는 소프트웨어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쪽의 소프트웨어는 앞에 전산화 소프트웨어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소프트웨어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때 창출되는 가치로 소프트웨어 가격이 매겨져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연스럽죠. 소프트웨어 말고 다른 데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산업 구조나 가격 산정 측면에서 볼 때. 여기를 보게 되면 잘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좀 많이 달라요. 앞에는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런 회사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글로벌 회사를 보게 되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다르죠. 그리고 국내의 경우도 많이 달라요. 국내 이쪽에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 지금 왼쪽에 있는 우리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생산을 해내고 있는 회사들 보게 되면 NHN, 다음, 카카오, 넥슨, NC소프트 앞에 IT 기업이라고 대표되는 삼성이나 SKT, LG 이런 회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하고 앞에 거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좀 그림이 많이 달라요. 내가 매일 쓰는 소프트웨어인가? 업무에서 쓰는 소프트웨어인가? 그리고 여기에 주요 회사들이 누가 있는가?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단지 소프트웨어라는 게 똑같을 뿐이죠. 기술이 똑같을 뿐이죠. 오늘 주로 이야기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쪽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그동안 20년, 25년을 끌어왔던 종래의 소프트웨어와 굉장히 다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쪽에 대한 미래가 무지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쪽에 보게 되면 마치 회사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회사들이 종래 대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신생기업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알려져 있긴 한데 간략하게 제가 그냥 기업 규모만 방금 말씀드렸던 회사들의 기업 규모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작년 상반기 매출 규모예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 계산했을 때 NHN이 작년 상반기에 1조를 했었고 작년 한 해에 2조 1,000억이라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기업 가치로 보면 오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NHN이 12조 기업 가치예요. NHN을 덥석 살려면 이제 12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12조가 우리나라 지금 세계 순위로 15위입니다. 아마 그게 느낌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 은행 뭐 전부 다 합치면 사실 NHN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사실 NHN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넥슨, NC소프트 다들 그렇게 많이 알려진 회사들은 아니죠. NC소프트도 6조입니다. 그 기업 가치가. 그래서 이쪽에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작은 회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쪽에는 굉장히 많은 영웅들이 나와요. 영웅이라기보다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창출한 가치가 커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부를 거머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 왼쪽에 김정주 대표나 김택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산 규모가 조 단위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1,000억이 넘는 분들만 제가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라기보다는 그 돈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일반 사용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가치가 그대로 인정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의사, 법관, 공무원 전부 다 굉장히 사회에 필요하고 굉장히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직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로 도래하는 이런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가치도 엄청나게 크고 어쩌면 훨씬 더 클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어서 NHN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 사회가, 소프트웨어 산업이 기존에 약 20년, 25년 끌어왔던 종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라는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환경에서 여기에 우수한 인재가 계속해서 양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제 넥스트라는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립 배경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체에서 쓰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과 좀 달라요.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만드는 사람을 그런 인재를 양성을 한다라는 걸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면 교육 목표가 세 가지 정도가 잡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주 탄탄한 이론이에요. 전산학은 이 소프트웨어는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이든 아니면 업무용 소프트웨어이든 현장에서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는 학문 자체가 문제를 푸는 학문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밑바닥까지 들어가는 이론이 있고, 대부분 수학에 가까이 가는 이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이 반영된 어떤 현장의 도구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컴파일러, 프로그래밍 언어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론은 많이 바뀌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도구는 빨리빨리 바뀌어요. 뭐 심지어 어떤 때는 1, 2년 단위로 바뀌기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쓰고 있죠. 이거 한 3년 뒤면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도구는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운영체제라는 컨셉트, 개념 자체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탄탄한 이론을 배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역시 또 소프트웨어라는 학문이다 보니까 이 탄탄한 이론이 제대로 자기 몸에 체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까지 가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는 걸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한 이론들이 있겠죠. 그죠? 뭐 속도가 얼마만큼 나야 되고 무게중심의 중심을 유지하려면 속도를 얼마를 해야 되고 왼쪽으로 넘어지면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야 되고 뭐 이런 이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론들 다 익혔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나요? 아니죠. 실제 자전거를 타보고 넘어져 보고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죠. 몸으로 체화가 돼야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그래요. 소프트웨어 도구 이론 전부 다 들어봐야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으면 그 이론의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어요. 아트스쿨하고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큐비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로 큐비즘에 행사된 작품을 만들어 보지 않으면 내가 큐비즘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까지 반드시 가는 그런 교육 목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이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기업체에서 업무를 대체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생활하는 데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활 속에서 이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생활 속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내 어떤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가끔은 이 가치가 인류가 열망했던 가치와 잘 부합이 돼서 더 좋은 삶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업무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기존의 업무를 대체하는 거니까. 근데 일반 사용자의 소프트웨어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문 사회학적인 소양을 갖춘 개발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의 교육 목표는 탄탄한 이론과 실무 능력,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가치, 역사를 이해하는 인문 소양을 갖춘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육 철학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현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교육학자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지 현장이 교육이라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게 이제
아쉬운 점이긴 하죠. 근데 현장에만큼 가장 효과적으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이 제대로 되려면 현장을 가능한 한 똑같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요즘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교육기관이 현장과 떨어져 가지고 자꾸 갭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리고 그 갭이 커지면 어떤 교육계획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변혁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현장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기관이라면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중요해요. 커리큘럼하고 수업 방식, 교수진. 커리큘럼은 현장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탄탄한 이론이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필요 없는 이론들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새롭게 생기는 이론들이 이제 또 들어와요. 그래서 현장이 계속 변화가는 것에 맞추어서 이론부터 실제까지가 계속해서 이제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커리큘럼이 현장 주도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현장 주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현장에서 지금 필요한 것만 가르치는 그 뜻이 아니고, 저 밑에 이론까지도 지금 현장에서 이미 70년대 현장이 아닌 70년대 연구되었던 이론 중에 지금 필요 없는 이론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가 다 현재 시대에 맞춰줘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 방식은 학생들이 뭔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수업 내에서 뭔가를 배우고 그 배운 거를 실제로 작품 활동을 해보는 그 환경하고,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취업하거나 창업을 해서 실제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에 그런 업무를 하고 있을 때 그 환경하고 다르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철학이에요. 그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단지 다르지 않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실제로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구, 그 다음에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이 일을 하고 협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도구, 생산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 복잡한 걸 학교에서 그대로 도입하는 게 교수들의 부담이 많아요. 근데 하지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업 방식이 현장과 똑같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런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회사에 갔을 때 오히려 그 회사의 역량이 떨어지면 회사에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수진인데, 소프트웨어는 아트스쿨하고 좀 더 비슷하다고 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르치는 교수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이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론을 실제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소프트웨어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교수진이 현장에서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학생을 지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세 가지가 현장이라는 꼭지 내에서 크게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NHN 넥스트는 교수진, 수업 방식, 커리큘럼을 전부 다 현장에 맞춰서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어서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싶어하는 넥스트 입시 전형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 소개가 될 텐데요. 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저의 다짐과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약 20여 차례에 걸쳐서 강연회를 했어요. 수천 명의 학생들을 만나봤고요. 만나면서 많은 느낌이, 정말 많이 놀란 부분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정말 넥스트 같은 학교를 많이 열망을 해왔었고, 그리고 소프트에 대한 열정이 제가 많이 감동을 받을 만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감동을 느끼는 만큼 그 감동에 부응할 수 있도록 넥스트가